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문다에 대한 수사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내용 말고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도 몇 가지 살펴볼 게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도대체가 제주도의 별장을 어떤 식으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거를 구매하게 됐는가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문다희 씨가 거래를 해왔던 내역들, 부동산에 대한 그런 어떤 거래 내역들을 쭉 보니까 의심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물론 아시는 것처럼 검찰 같은 경우는 문다희 씨의 제주도 그 별장 같은 경우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었죠. 별건 수사는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고발 조치가 되어 있는 그 내용을 그거만 이제 수사를 하고 추가적으로 뭔가 수사를 하면서 다른 내용이 나올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뭐 또 기소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겠다. 그러다 보니까 애당초 이제 제주도 별장을 갔던 것도 압수수색을 했던 것도 문다희 씨가 거기 실제로 거주하는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지. 이 자금 출처나 이런 것들이 의심스러워서는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선을 그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끝까지 일단 파헤치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이 어느 정도가 정리가 되고 기자들 또한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취재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또 다른 고발 조치가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때 가서 검찰은 당연히 수사를 또 진행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좀 살펴봐야 되는 의심스러운 점이 무엇이냐? 알고 계시는 것처럼 문다희 씨가 3억 8천만 원 정도를 주고 제주도에 있는 별장을 샀다라는 거예요. 송기인 신부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별장을 샀다라는 겁니다. 별장의 모습은 이미 공개가 됐었는데 일단 뭐 사진 한 가지 좀 보여주시면은 요게 이제 언론에 의해 가지고 공개가 됐던 문다희 씨의 별장 모습입니다. 딱 보더라도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그렇죠? 바닷가가 저런 식으로 한눈에 보이는 그런 별장이고요. 그리고 야자수 같은 것도 뭐 심어져 있고 뭐 한두 그루 심어져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심어져 있는 것 같고 정원까지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지도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지금 이제 문다희 씨의 저 별장의 위치를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다음 것도 보여주시면 저기서 지금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문다희 씨의 별장이 됩니다. 저게 지금 보니까 49라고 지금 49번지인 것 같아요. 옆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식당가도 조금 있고 갤러리 민들레 홍씨 뭐 이런 그 갤러리도 주변에 있고요. 또 오른쪽에 같은 경우는 여행사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위치적으로 봤었을 때는 바닷가가 딱 보이고 그리고 또 도로도 잘 닦여 있으니까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위치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언론사에 공개가 됐던 사진은 좀 오래된 사진이고 최근에 이제 그 별장의 모습은 또 어떤지를 보니까 다음 것도 보여주시면 요게 이제 최근에 확인이 되는 문다희 씨의 별장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정문 쪽에 보니까 바로 왼쪽에 이제 카페라 그래가지고 카페가 있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왼쪽에 이제 보이는 게 뭐 또 다른 어떤 별장인가 카페처럼 보이는데 회색 이제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굉장히 좀 신축의 멀끔히 지어져 있는 건물도 문다희 씨 별장 바로 옆에 있다라는 것도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필이면은 또 희한하게 현관 지금 앞에 세워져 있는 차가 또 어떤 차입니까? 렉서스입니다. 이게 참 공교롭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왜 지난번에도 이제 한창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반일이다 뭐다라고만 난리를 쳐가지고 가지도 말고 사지도 말자 이래가지고 일본 제품들 막 보이콧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거 막 주장했던 인간이 렉서스 차를 타고 댕겨가지고 개망신을 당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또 어떻게 된 것인지 문다희 씨 별장 바로 앞에 저렇게 세워져 있으니까 문다희 씨 차일 가능성도 분명히 높아 보이는데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하필이면 또 렉서스가 저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 집의 배경에 대해서 제가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요 집 같은 경우는 송기인 신부가 토지를 샀던 건 1988년도입니다. 6월 20일에 이 토지를 갖다가 샀었고요. 그로부터 이제 한 5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1993년도가 돼서 5월 달 정도에 집을 이제 증축해 가지고 짓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지어진 집을 갖다가 2022년도 7월 달에 문다희 씨한테 그렇게 팔게 됐던 것인데 알고 계시는 것처럼 문재인이가 대통령이었을 때 제주도로 뭐 휴가를 가고 그랬었죠. 그 송기인 신부를 직접만 만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같은 경우도 머물렀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이 별장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뭐 송기인 신부랑 수십 년 지기 이제 또 인연이 있고 그다음에 또 멘토라고 하다 보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이게 문다희 씨 집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이제 뭐 자기 별장을 갖다가 내어줄 정도의 뭐 그런 인연이다 보니까 뭐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식으로 인연이 있었던 집이다. 근데 그 집을 하필이면은 문다혜 씨가 2022년도 7월 달 독립생계가 유지가 되고 있지 않다라고 봐야 되는 시점이죠. 왜냐면은 2022년도 7월 달이라고 한다면 문재인이가 이제 퇴임하고 난 뒤에, 그리고 또 김정숙이가 문다혜가 뭐 돈이 없어서 그런지 보따리에다가 5천만 원을 싸가지고 직원 시켜가지고 그렇게 이제 또 친구한테 보내가지고 입금시켰던 그런 어떤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기에 어디서 돈을 나가지고 도대체 3억 8천만 원을 주고 저 집을 샀는지, 그것도 일단 미스테리인 것이죠. 근데 이번에 등기부 등본을 갖다가 떼보니까 놀라운 이야기가 한 가지가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이제 사진으로만 저 집을 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규모나 크기인지를 알 수가 없었는데, 대지를 보니까 이게 367제곱미터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110평 정도에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건물에 대한 이제 평수를 좀 보니까 105제곱미터로 실평수로 따지게 되면 한 35평 요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지 자체가 110평 정도가 되고 건물만 하더라도 실평수가 35평이 되니까, 이거를 그러면은 3억 8천만 원에 샀다라고 한다면은 도대체 평당 얼마에 샀다라는 뜻밖에 안 되니까 별로 지금 안 되거든요. 실제로 지금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평당 이게 1,000만 원이 넘는 것도 많고, 위치에 따라서 같은 경우는 1,500만 원이 넘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데, 110평 정도 되는 대지를 갖다가 10억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11억, 12억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3억 8천만 원을 주고 샀다. 이것도 조금 제가 봤을 땐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기부 등본 이번에 떼봐가지고 아니 대지가 110평 정도가 되고, 지금 한번 제주도 가보십시오. 제주도 가가지고 110평 그런 대지에다가 실평수 건물만 하더라도 35평 가까이 되는 이런 어떤 번듯한 이런 거를 갖다가 3억 8천만 원 주고 살 수가 있을지. 심지어 이때 같은 경우는 2022년도 8월 달이라고 한다면 7월 달이라고 한다면은 뭐 전국의 아파트 값이 다 올라와가지고 문재앙이다 이런 어떤 얘기가 나왔던 시기 아닙니까? 근데 그때 3억 8천만 원에 샀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게 혹시 이게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의심도 나와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요것뿐만 아니라 그 책 표지를 갖다가 편집했다라 그래가지고 2억을 받아먹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는 책이 팔린 어떤 그 금액에 따라 가지고 퍼센테이지로 준 거냐 싶었는데, 그것도 또 아니었죠. 인세는 따로 또 문재인한테 줬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아니 운명이라고 하는 그 책, 그 표지를 갖다가 디자인했다라 그래서 그 별것도 아니고 그냥 문재인 사진 집어넣고 운명 글자 두 글자 넣으면 끝나는 것인데, 그 표지를 디자인했다라 그래서 2억을 받아먹었던 게 문다혜라고 한다면은, 이 지금 집 같은 경우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수십 년직이라고 하는 송기인, 믿을만한, 문재인 입장에서 믿을만한 송기인이라고 한다면, 원래 같았으면 11억이 훌쩍 넘었어야 되는 이 집을 갖다가 계약서 자체는 3억 8천만 원을 계약을 하고 뭔가 현금으로 뭔가 딴 걸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명의 신탁이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름만 송기인 신부로 올려놨던 것이고 사실상 실거주하고 사용했던 것은 문재인이다라는 거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제 뭐 송기인 신부가 자기가 직접 밝히지 않고서야 확인할 길이 없는 거다 보니까, 괜히 우리가 이 명의 신탁까지만 확장을 시켜가지고 이슈를 분산시킬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집에 대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는 이유가 뭔가 좀 껄끄러운 게 문다혜 씨도 있었던 것 같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보도가 나온 걸 보니까 2016년도에 문다혜 씨가 이 별장에서 거주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얘기 들어보니까 한 8개월 가까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쭉 거주하고 있다가 문재인이가 대권 후보로 거론이 되고 이제 뭔가 대선에 출마 때 요때가 되니까 갑작스럽게 문다혜 씨가 제주도 생활을 정리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질문이 드는 것이, 문다혜 씨 같은 경우는 딱히 갈 데도 없었을 거예요. 독립생계가 유지가 안 되는 사람이었던 거 아닙니까? 2017년도 18년도 같은 경우도 엄마 아빠로부터 나이를 그렇게나 많이 처먹고서 생활비를 받아먹었다라고 하는 게 문다혜라고 한다면은, 제주도 별장 같은 경우도 아마 송기인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거의 뭐 무료로 있거나 이랬을 가능성이 높죠. 그랬던 문다혜 씨가 제주도 별장을 정리하고 뭐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파트 뭐 임대를 구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아버지가 대선에 나가는 그 시점에 이게 대선의 또 다른 이슈가 되지는 않을까, 제주도 별장을 둘러싸고 뭔가 논란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미리 선수를 쳐서 정리했다라고도 우리가 의심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2016년도에 이거를 정리하고 난 뒤에 문다혜 씨의 부동산 거래를 본다면 마찬가지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2018년도 4월 달 같은 경우는 배우자였던 서모 씨, 그 서모 씨의 명의로 되어 있던 구기동 빌라를 증여를 받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것도 일반적이지가 않죠. 남편이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어떤 주택을 갖다가 증여를 받는다? 이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이제 증여를 받았던 이 지금 주택을 갖다가 문다희 씨가 증여를 받고 3개월 있다가 또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5억 1천만 원에 이제 팔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봤었을 때 남편에게 증여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판다라는 것은 대단히 비상식적인 어떤 거래 방식이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부부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내한테 중요를 시켜가지고 아내가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그냥 판매하면 되겠죠.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거나 남편이 그냥 팔면 되는 것이지 뭐하러 그거를 갖다가 아내한테 증여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또 팔게 하겠습니까? 뭔가 그러다 보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돈이 발생을 했었던 거에 대한 소유권 자체를, 이 돈에 대한 어떤 흐름 자체를 문다희 씨한테 줬어야 되는, 그러니까 5억 1천만 원 정도를 문다희 씨한테 사실상 줘야 되는 그런 어떤 맥락이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하는 또 의심이 드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은 2018년도에 요거를 이제 판매하게 되거든요, 주택을 갖다가. 근데 2018년도 3월 달에 이제 하필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가 이제 이상직이가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이 돼요. 그리고 이제 문다희 씨가 팔았던 시점이 2018년도 7월 달인데, 요 7월 달이 언제입니까? 맞습니다. 바로 배우자였던 서모 씨가 타이스타젯의 전무로 이제 임명이 돼가지고 태국으로 온 가족이 이주를 가게 되는 게 2018년도 7월 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봤었을 때 굳이 서모 씨가 문다희 씨한테 증여를 시켜가지고 번거롭게 그런 식으로 해서 문다희 씨한테 5억 1천만 원을 줄 이유가 있었는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가 하필이면 그 시기에 이루어졌었던, 이상직이가 중진고 이사장으로 임명이 되고 그리고 팔았던 그 시점에 바로 남편이 타이스타즈의 전무로 임명이 됐던 거, 요거랑 뭔가 연관이 되어 있지 않냐라고 하는 의심이 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문다희 씨 같은 경우는 태국에 거주하고 있던 동안에 어떻게 된 것인지 또 양평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게 됩니다. 7억 6천만 원에 매입하게 되는데, 그 등기부 등본 사진 한 가지 좀 보여주시면은요. 이 등기부 등본을 봤었을 때 같은 경우는 눈에 띄는 것이 근저당권 설정이 따로 돼 있지가 않습니다. 바꿔 얘기해서 이거는 뭐겠어요? 따로 어떤 대출을 받지 않고 전액 현금으로 샀다라고 봐야 되겠죠. 눈에 띄는 게 거래했던 금액이 얼마입니까? 7억, 이게 얼마예요? 7억, 지금 보니까 작아서 안 보이는데 7억 6천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바로 직전에 있었던 빌라를 팔아가지고 벌었던 게 5억 1천만 원이었죠. 근데 지금 빌라 같은 경우는 7억 6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2억 5천만 원의 그 차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도대체가 태국에 가가지고 뭘 했길래, 문다희 씨가 태국에 가서 뭔 짓거리를 했길래 채 몇 개월도 되지 않아가지고 2억 5천만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벌어낼 수가 있었던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상직과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이죠. 타이 이스타젯 같은 경우는 이상직이가 이스타항공에 있었던 71억을 갖다가 불법적으로 빼내어 가지고 만들었던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근데 그 71억을 가지고 설립했던 그 회사가 65억을 갖다가 판공비로 사용했다라는 거거든요. 수익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 냈던 게 2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공비로 썼던 금액이 65억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 65억의 행방 같은 경우도 지금 몰라요. 어디에다 이게 쓰인 것인지.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렇게 눈먼 동처럼 쓰였던 페이퍼 컴퍼니 역할을 했던 타이 이스타젯의 그 돈이 남편 서모 씨가 전무다 보니까, 게다가 또 타이 이스타젯 같은 경우는 태국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뭐 금융적으로 인정을 받던 회사다 보니까 외국으로 이제 이렇게 돈을 보내는데 그렇게 또 특혜나 어떤 그 혜택 같은 거를 받았던 그런 또 회사였거든요. 하필이면 또 인증을 받았던 그런 회사다 보니까, 그런 맥락 속에서 혹시 이 돈이, 이 지금 2억 5천만 원 정도를 더 추가시키는데 그 돈이 들어간 것은 아닐까라도 의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서야 10개월 만에 2억 5천만 원을 뭔 수로 도대체 문다희 씨가 벌어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때 무슨 뭐 비트코인을 했던 것도 아닌 텐데. 태국으로 그렇게 이주하고 난 뒤에 10개월 만에 이렇게 이제 주택을 매수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또 팔았던 그 시점 같은 경우도 하필이면은 문재인 정부가 이사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던 바로 다음 날인 2월 5일 날 그렇게 이제 또 매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정도까지 어떤 투자의 규제,
아니잖아요, 문다혜 씨가. 여러 가지를 좀 정보를 알고 있는 입장에서 타이스타jet과 서무 씨를 활용해 가지고 이런 식의 빌딩 투자를 통해서 현금을 쌓아왔던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건 수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이지만 제가 지금 쭉 설명해 드린 것들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명히 제주도 별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문다혜 씨가 거래했던 과거의 두 개에 대한 빌라 또한 굉장히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